자, 424페이지예요.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기본적으로 임대차라는 것은 이게 또 의미를 알아두셔야 되죠. 임대차라는 것은 어느 일방이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 상대방은 그 사용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돼요. 민법 618조에 보면 그 임대차 내용의 의미를 정해놨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약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방식을 법에서 요하지 않으니까 불료식 계약이고요. 서로 대가를 짊어지고 되는 쌍무계약이죠. 어느 일방은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짊어지게 되고 그 상대방은 그 비례해서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차임을 지급할 내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거죠. 쌍무계약이니까 유상계약입니다. 근데 이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급부 이행이 일시적으로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따라서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성질은 낙성, 불료식, 쌍무, 유상계약으로서 계속적 계약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이때 이 물건을 사용 수익의 대상인 물건은 소비될 수 없는 비소비물이야겠죠. 한번 사용해버리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이 아니야겠죠. 반복적으로 일정한 기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반환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대가인 차임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이 차임에 관해서는 차임의 지급은 임대차 계약 요소이죠.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소이다. 그죠? 차임 지급. 그리고 이 차임은 법정 과실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용 대가로서 일정한 기간 그 비례해서 급부하게 되는 금전 기타 물건이죠. 법정 과실로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죠. 금전 기타 물건을 말합니다. 법정 과실로서 금전에 한한다 하면 안 되겠죠. 자, 차임 지급. 그래서 비소비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으로 상대방한테 건네주면 그 상대방은 사용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이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게 되면 계약이 체결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때 물건은요, 반드시 임대인 소유, 자기 소유물 필요 없죠. 자기 소유물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아니어도 무방. 그렇죠? 자기 것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425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임차권 중에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임차권. 자, 기본적으로요, 임차권이라는 이 권리의 성질은 임대차 계약에서 나오는 채권입니다. 이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발생하는 임차권도 물론 채권입니다. 자, 그러한 채권이 어떻게 해요? 물권화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에요. 자, 이때 물권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 이 채권이 물권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에요. 화라는 것은 뭐냐? 물권의 베타성 같은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죠. 베타성 같은 등의 성질이 생긴다. 채권에 대하여 물권의 성질이 조금 더 생긴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표적인 이 물권화 경향의 내용을 본다면 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게 가장 큽니다. 대항력. 즉 채권이니까 채무자인 임대인한테 임차권을 행사하는 건데
그 임대인이 다른 사람한테 목조물을 양도하면 제3자, 이 제3자는 임대차 계약을 한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이 제3자에 대해서도 그 임대차 계약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제3자한테 채권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 주로 물권하다 이렇게 하겠죠. 이때 대표적인 것은요, 바로 부동산 임차권이 우리 민법상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등기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요,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걸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426페이지에 보시면 정리해놨죠. 426페이지. 거기에는 621조에 보면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길 수 있도록 2항에 정리해놨죠. 다만 여기에 특칙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622조가 있죠. 이 622조는 미등기 상태의 토지 임차권입니다. 미등기 상태의 토지 임차권, 여기에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죠. 대항력이 발생하는 사례. 이게 이제 622조에 규정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채 당해 토지, 그 임차권의 대상인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임차인 명의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그러니까 건물의 임차인 명의 등기가 되는 순간에 토지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게 토지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겨요. 당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임차인이 하면 미등기 상태인 토지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긴다. 이게 622조에 우리 민법상 유일하게 등기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다. 이거 하나만 좀 특히 조심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단 존속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만큼 대항력이 강력해지죠. 힘이 세지죠. 그래서 예컨대 우리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년간 보장하죠. 또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경우는 1년간을 보장하죠. 무조건 최단기간을 보장한단 말이에요. 우리 민법에는 그런 제도가 없지만 특별법에서 이렇게 최단기를 보장해버리면 당사자가 예컨대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2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임차권이 보다 더 강한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세 번째 보시면 여기는 우리 두 번째 쓸게요. 임차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요. 임차권이 침해당했을 때 임차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 이 방해 배제 청구라는 것은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원칙은 물권에서 나오는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보통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때 임차권이란 채권에서 이 권리가 나온다. 이것을 우리 학자들의 다수견해가 인정합니다. 자, 이때 이 임차권은 모든 임차권이 아니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어야 되겠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요. 이럴 때만 이 물권 청구권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권화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물론 임차권의 처분은 임차권을 양도한다든가 임차물 자체를 다른 사람은 또 빌려준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데, 다만 우리 민법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전찬이나
임차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임대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대항 요건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428페이지 가면 임대차 성립이요. 임대차 성립은 우리가 이랬죠. 기본적으로 당사자 약정,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어떤 특정된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을 하고 당사자끼리 그 상대방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용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또 서로 약정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지면 이때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낙선 계약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물 계약이 아닙니다. 약정함으로써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이걸 또 알아두셔야 돼요. 지급함으로써가 아닙니다. 자, 임대차 존속기간을 보세요. 존속기간.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 특징은 우리 민법상 최장기간의 규정이 없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최단기, 최장기에 관한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최장 존속기간으로 이렇게 민법에서 제한을 해뒀지만 그것이 위헌 판결을 받아서 그걸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장, 최단 모든 기간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당사자 자유롭게 정하면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한다. 약정에 의존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약정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없는 때. 그러면 이때는 임대차 관계를 어떻게 종료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아무 존속기간 정하지 않고 몇 월 며칠부터 우리는 임대차 계약 체계에서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기로 한다. 그러니까 월세는 얼마로 주기로 한다. 이래만 돼 있고 언제 끝낸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얼마 동안 사용하겠다는 이런 약정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임대차 계약 종료 방법입니다. 임대차 관계를 종료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통고. 이게 가능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해지 통고권 행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해지 통고권.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차를 종료하는 방법은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자, 행사했다. 행사하면 즉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때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에서 이 해지 통고를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했을 때는 그 해지 통고가 임차인한테 도달하는 것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되고 또 만약에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해지 통고했을 때 그러면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돼. 그리고 동산에 관한 임대차였다면 그때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간에 상대방한테 해지 통고하면 그 통고가 상대방 도달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해야 돼. 이 기간에 경과해야 해지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부동산은 6월, 1월 중에 하나입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과한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과한 경우. 그 다음에 동산의 경우는 5일, 누가 했던 간에 5일 경과해야 됩니다. 이 6월, 1월, 5일, 이 내용을 우리는 뭐냐면 이걸 해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해지 기간. 6월, 1월, 5일을 해지 기간이란다. 해지 기간. 그러니까 이건 해지 통보를 했을 때는 해지 기간이 경과해야 그러면 해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용어를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때 이 해지 기간은 이 기간요. 이것은 가행 규정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가행 규정이다. 뭐 예컨대 5개월 아니면 여기는 해지하자마자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건 안 돼. 3일 뭐 이렇게 정하면 안 돼. 가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별도의 자기들끼리 약속하면 그것은 무효예요. 가행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해지 기간. 해지 기간은 가행 규정이다. 6월, 1월, 5일을 말한다. 이렇게요. 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겠네요. 이 부분을.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때 이렇게요.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존속기간의 갱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존속기간의 갱신. 이 갱신이라는 것은 기간이 만료됐을 때죠. 시간이 흘러서 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러면 당사자가 약정에 의해서 갱신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계약에 의한 갱신. 이걸 약정갱신이라고 하죠. 그러면 약정된 대로 해결하면 되죠. 그렇죠? 이 약정된 대로 거래를 계속 임대차 계약을 존속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아무 말이 없었다. 이걸 우리는 그런데 법정갱신, 갱신된 걸로 간주하는 거죠. 아무 말이 없는데도 갱신이 인정되는 제도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또는 법정갱신요. 자, 이게 약정에 의한 갱신, 계약갱신, 법정에 의한 갱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민법에는 법정갱신 제도가 있죠. 우리 교재 431페이지 있습니다. 법정갱신 제도. 자, 묵시의 갱신 639조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 사용 수요를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 이 일을 하지 아니한 때는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635조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자, 이게 정리해보면 법정갱신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요건이 뭐냐 하면 일단 기간이 만료가 돼야 되죠. 만료되었다. 자, 만료됐는데 임차인은 계속 사용하죠. 임차인은 계속 점유하여 사용 중이다. 자, 이때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는데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상당 기간 이내에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의가 제기가 없다. 자, 이 계속 사용하는 데 대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가 제기가 없다. 이렇게 되면 종전 임대차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요. 종전 임대차가 그대로 존속으로 됩니다. 다만 이 임대차, 종전의 임대차에서는 존속기간에 약정이 있었죠. 그래서 기간이 만료됐잖아요. 그런데 이 임대 존속된 걸로 본다 할 때 이때 갱신된 임대차는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되겠죠.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러면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그러면 이 임대차를 종료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이리 오겠죠. 약정 당사자가 없었다. 그러니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해서 부동산이나 동산에 따라서 해지 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적용되겠죠? 이 원리가 법정 갱신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요건입니다. 여기는 효과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정갱신제도죠. 이 우리 민법의 법정갱신제도는 판례에 의하면 이것은 중요한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죠. 법정갱신제도 자체는 강행법규다 이렇게 해석하죠. 이게 판례는 이 제도는 강행법규다. 따라서 당사자가 미리 포기하는 내용은 무효다라는 것입니다.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요건에 따라서 당연히 종전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임대차 제도라는 게 있죠.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에 의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단기 임대차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여기는 처분 능력이 없는 자, 즉 관리 능력, 관리 능력만 있고 처분 능력이 없는 자, 관리 능력, 관리 권한만 있고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런 자가 타인의 물건을 임대차 할 때, 그렇죠? 이런 경우에 단기 임대차만 허용한다는 거예요. 타인 물건을 임대차 할 때. 그렇죠? 왜?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니까 자기 소유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것을 우리는 우리 교재 431페이지 제일 밑에요. 619조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단기 임대차 해가지고 10년, 5년, 3년, 6월 이렇게 각각 물건의 성질에 따라서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죠. 예를 들면 식목, 나무 심기 위하여 체염, 염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조, 석회조, 연화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그러니까 식목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또 석조, 기타 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했으니까 견고한 건축물을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있다. 이럴 때는 10년 넘지 못한다. 이걸 단기 임대차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기타 토지 임대차는 5년을 넘지 못하죠. 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는 3년을 넘지 못하죠. 동산 임대차에서는 6월을 넘지 못한다. 이걸로는 단기 임대차라 한다. 여기에요. 단기 임대차. 그러면 보통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없고 관리 능력, 관리 권한만 있는 것. 이거 관리 권한인데요. 관리 능력이나 관리 권한만 있다. 타인의 물건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권한의 범위가 정하지 않은 대리인. 우리 시험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관리 행위는 할 수 있지만 관리는 가능하지만 처분 행위는 안 된다 이렇게 했죠. 바로 이게 관리 행위는 할 수 있다는 지위에 있죠. 그래서 타인의 물건을 이 대리인,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타인에게 임대할 때는 10년, 5년, 3년, 6월 내로만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러는 거죠. 3년은
식목을 목적으로 임대차 한다든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임대차 한다든가 또는 견고한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여 임대차 할 때는 10년 넘지 못한다. 그 다음 토지 임대차, 일반 토지 임대차는 5년 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건물 기타 공작물 때는 3년 넘지 못한다. 그 다음 동산, 일반 동산 할 때는 6개월 넘지 못한다. 이렇게 정해놨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물론 단기 임대차라 하고, 이 단기 임대차를 갱신할 때는 이 10년, 5년, 3년, 6월 이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기간 만료 전 1년 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일 때는 3개월 전에, 그 다음에 동사할 때는 1개월 내에 갱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법이 정해놨죠. 이 단기 임대차에 대한 내용도 일반적으로 조금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왜? 특이하죠.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당사자 약정으로 정한다. 그래서 최단기도, 최장기도 민법에 규정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임대차 할 때는 단기 임대차에서 민법에 정해놓은 이 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놨죠. 그것이 바로 처분 권한, 처분 능력이 없는 자로서 관리 능력, 관리 권한만 있는 사람이 타인의 물건을 임대할 때는 이렇게 10년, 5년, 3년, 6월 범위 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놨다는 특이한 제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임대차 효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되었을 때 임대인에게 어떠한 권리 의무가, 그리고 임차인에게 어떠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가, 그래서 이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임대차 종료하는 사유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